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2,000선까지 터치했던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내리면서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언택트 관련주들 오늘도 잘 가고요. 법원이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를 결정하면서 메디톡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상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 TV로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이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장중 이슈에 중국이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전인대가 이제 개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 종목들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선반영된 종목도 있었고, 테마도 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제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각국에 이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보면 기존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국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이제 이 특별 국채 발행이 아마 금융위기 때 이후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다급하고 또 긴급하다라는 부분이, 이번 이제, 저인대에 보면 좀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이제 들어가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부양책이 이전에 이제 전통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은 뭐 필두로 해서 증권, 여기에 이제 철강, 화학기계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받쳐줬다면, 최근에는 이제 IT 업종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파생 쪽에서 매도 물량을 오전부터 좀 쌓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다가 아마 이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되는 시점, 그러니까 오늘과 이제 맞물리면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물량들이 아마 이제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단기적인 시장을 좀 흔드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프로그램 물량과 좀 연관이 돼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물량을 좀 유발을 시키고 그 유발된 물량을 좀 저가에서 받아가는, 시장을 좀 상승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는 않지만 저가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좀 나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시장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월 말 6월 초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수급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좀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재개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전에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경제 재개로 넘어온 이후에 실제적인 이제 경제 활동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좀 첨예화되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모습을 좀 보면 처음에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와서 관세 부분은 좀 들먹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공황과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 학습 효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무역 전쟁이라는 틀 안에 이제 다시 들어와 버렸고 그 안에서 보시면은 관세 부과보다는 하위 제재와 같은 이런 현실적인 방안에 조금 더 접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면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서로 갈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과대평가되지 않았냐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업종도 한번 추려볼까요? 네, 역시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은 IT와 제약 바이오,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업종,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 뭐 시총이 거의 40% 육박하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두 업종이 좀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조정 들어간 거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IT 업종도 조정 들어갔고, IT 업종이 좀 오르는 날에는 바이오 업종이 좀 내려가고, 바이오 업종이 좀 오르는 날에는 IT 업종이 좀 내려가고 서로 이제 좀 역의관계를 보이면서 주고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최근에도 좀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경제 재개라는 부분이 하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해 봤을 때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업종은 결국에는 최근의 모습처럼 IT와 바이오 업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단기적인 매물 압박이 좀 나오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IT 쪽에서는 좀 상당히 변화의 기운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지난 강세장 때처럼 눈에 확 띄지 않게 오늘처럼 매도를 했다가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가서 또 매수를 했다가 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한테 혼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끌고 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프로그램 매물을 흔들면서 밑에서 저가로 받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1주 내지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혼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좀 잘 잡고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전략적인 부분은 어쩌면은 시장을 너무 급하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덥석덥석 주식을 사거나 혹은 시장이 빠질 때 내동매매해서 주식을 던져버리면 바로 이제 다음날 후회하는 결과가 올 수 있고요. 업종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신다면 기계업종을 조금 이제 말씀 좀 드리는데 오늘 좀 큰 폭 빠졌는데, 기계업종이 그동안 워낙 지금 저가에 눌려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한 5% 반등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은 종목별로도 반등이 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경기 부양체가 좀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특히 이제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보통은 당일은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은 빠지고 이후에 장이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 못했다기보다는 이전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어쨌든 시황이 아래든 위든 너무 한 곳으로 이제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KH바텍이고요. 매수가 21,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KH바텍은 사실 최근에 보면 반등권에서 바닥권에서 반등폭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다른 IT 섹터나 동종내 종목 대비해서 반등폭이 좀 크진 않았는데 1차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기간 조정을 영상왔기 때문에 좀 괜찮았고요.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고 또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었다가 횡보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은 꽉 쥐고 올라가야 되고,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해도 충분히 반등의 기운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한 26,000원까지 끌고 올라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지지선은 이제 아래쪽에 17,000원대에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짧은 관점을 보신다면 19,500원까지 지수로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목표 가격 26,000원까지 1차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898님이 보내주신 아이큐어고요. 35,000원에 비중은 15%인데 좀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IQ 종목도 아마 지금 매수 가격이 35,000원, 매수 가격이 좀 너무 높으시네요. 아마 직전에 큰 폭을 뛰었을 때 그 행보 구간에서 사신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좀 사셨으면 지금 좀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오셨네요. 상당히 좀 오랫동안 들고 왔고,
이 종목은 이제 지난 10월달, 11월달 그때 이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밀린 다음에 저점을 깨면서 15,250원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은 일단 한 2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놓으시고요. 위쪽에 이제 조금 더 긴 관점을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홀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어제 이후 오늘까지 음봉이 좀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짧은 관점으로 24,5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35,0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좀 보시는데 시간은 기간 조정 이후까지 좀 참았다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24,500원 목표 가격은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0906님이 보내주신 화승인더 가격은 8,69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분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인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이 어렵지 않으면은 한번 좀 오늘 접근해봐도 좋을 만한 정도의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성인드는 이제 지난 이제 급락 이후에 지금 현재 보면 반등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모습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이제 나지는 못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상당히 들어오는 물량들이 괜찮은 모습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당장은 상승 탄력이 크진 않지만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3,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06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오늘 좀 조정받는데, 사실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섹터는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랐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모멘텀도 좀 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원동력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정받는데 사실 조정도 굉장히 양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이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53,000원 정도인데, 53,000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다 그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 53,000원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능하면 좀 긴 호흡으로 이런 종목 지금 이 섹터와 관련된 종목은 아마 4분기까지 끌고 가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3,000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돌파가 되면 한 4분기 정도까지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지전자 11,52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한데 비중은 크지 않아요? 네,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주가에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치는 좀 있었는데 거기 기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2017년도에 이제 1조 한 3천억 정도 매출액에다 지금 현재 1조 5천억까지 올랐고 이제 문제 이제 영업이익이 500억대, 300억대, 300대 하면서 그렇게 펀더멘탈이 이렇게 기대치만큼 확 올라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이제 최근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인데 오늘 조금 이제 큰 폭 조정을 받는데 아마 IT 섹터 내 종목 중에 오늘 좀 조정받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손바뀜 현상을 좀 유도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IT 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종목은 지지선 이탈까지 한번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8,95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8,950원 지지선으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1,500원인데 여기도 한번 절반 정도 청산 시즌 이후에 돌파가 가능한지 좀 보고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좀 강한 조정이 들어가면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좀 올 수 있고요. 다음 주 초반 조정 이후에 손바뀜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유하시면서 8,950원 지지선, 11,500원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지전자 만나봤고요. 이번엔 SKC 코오롱 PI입니다. 39,0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상이 하나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은 내부적인 모습이 좀 중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초창기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그 뒤에 나오는 실적이 들락날락하면서 큰 폭으로 좀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제 기대치가 원래는 올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적을 좀 보시면은 2017년도에 2,100억대에서 시작해서 500억대 영업이익이었고요. 2018년 성장하다 이제 작년이었죠.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기대치를 좀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매출액이 한 2,700억대에 영업이익이 670억 정도로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19 영향은 좀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반등을 줬고 반등 이후에 지금 행보 구간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이제 반등 시점 이후에서 조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굉장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쉽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분을 판별하려면 자 1분기, 2분기에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았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이 종목이 그걸 극복하고 3, 4분기 실적이 확 높아질 수 있냐 없냐를 좀 보셔야 되고 3, 4분기 실적이 확 뛸 수 있는 종목은 위쪽으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코롱 PI, SKC 코롱 PI는 원래 실적이 올 한 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 위쪽으로 좀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3만 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쪽의 목표 가격은 4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난티입니다. 9,000원에 비중이 40%예요. 비중이 꽤 높네요. 네, 아마도 이 종목은 테마성이 좀 강한데 아마 그때 좀 매수 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000원. 지금 이제 수익은 꽤 이제 나셨는데 청산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지금은 좀 보유 관점이고 아래쪽에 8,380원, 그러니까 8,300원 정도 넣으시고 여기를 지지선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지지 받았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를 좀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치도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꺾여버리면서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세가 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됐고요. 8,300원 지지선으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만나봤고요. 이번엔 GH 신소재입니다. 4,527원에 비중이 100%네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는데요. 아마 굉장히 이제 학증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고 이 섹터가 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테마에 들어왔을 때 시세가 확 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체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굉장히 4,527원 아마 단가를 계속해서 좀 맞추셨겠네요. 여기서 이제 지금 아마 매수를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이제 이렇게 테마성이 좀 짙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보면 이중고점의 형태고 특히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확 났을 때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은 거래량이 좀 터졌을 때는 항상 청산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물론 그 거래량을 다음날 뛰어넘으면서 더 갈 수도 있지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금 지지선 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반도를 좀 줬는데 일단은 지금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285원이랑 위쪽에 4,100원 정도 행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전에 2월달, 3월달 요때에 매물을 소화하려면 행보 구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6월, 5월, 6월 정도 넘어서까지는 행보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너무 이제 오래 끌게 되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3,28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4,527원 매수하신 가격에 근처에 좀 오면 한 4,500원대 이상으로 오면 일단 100% 비중이 된 비중을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줄이십시오. 3분의 2 정도 4,500원 이상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3분의 2 이상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일단 지켜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4,9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아이크래프트 3,5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좀 종목 자체가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짙거나 급등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 좀 지분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3,500원 정도 들어가셨는데 단기 이제 저항선 고점에 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보시면은 4월 달 넘어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가격대 3,500원 이상대에서 한 4,000원대 가격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군가는 계속 판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지금 한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권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량은 어쨌든 정리 물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의 시세가 나려면 3,700원을 돌파해야 그 위에서 시세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이런 종목 접근하신다면 3,500원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더 비싸게 3,700원 이상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탄력적으로 수익을 좀 취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지지선 근처 2,8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 2,8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 3,7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 목표 가격은 4,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광약품입니다. 27,500원에 비중이 20%.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하고 급등을 했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 급등해서 조정했다 받았다 하면서 문제는 이제 시세가 조금 저물어 가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3월 달에 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급등 후에 조정, 급등 후에 조정, 급등 후에 조정하면서 이전에는 보시면 그래도 고점을 계속 높여왔다 그렇죠. 고점을 높여오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조정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을 좀 만들었다면 지금 조정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가장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행보 혹은 하락 이런 관점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24,000원, 목표 가격은 29,000원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출판사 26,6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또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네,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종목 상담할 때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종목 이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이 짙고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데, 이 종목은 고점에서 급등권에서의 좀 모습이 기술적으로 말하면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등 후에 이 종목을 청산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후에 이 종목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죠. 청산이 좀 힘들거든요. 이전에 이제 모습을 좀 보시면은 이때 급등했을 때도 당일날 이제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고요. 12월 달에도 보시면은 급등했다가 당일날 장대 목 맞으면서 내려왔고, 여기도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속을 수 있는 페인팅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더라도 사실 고점권에서 좀 당하기 쉬운 종목이라고 제가 이제 종목 상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지금 25,000원입니다. 25,000원 지지선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고점을 통해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저점을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갈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내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에서 좀 행보가 길어질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2만 원 정도 2550원, 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26,500원. 이 안에서 이제 박스권 대응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만나봤고요. 다음은 HFR입니다. 36,800원에 비중이 40%예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개인분들이 좀 많이 접근했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한번 급등하면서 한번 시세 분출 좀 했고, 이후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들어온 이후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반등권에서 행보 구간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바로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시면은 앞에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이제 앞쪽에서 이제 급등을 만들었다 그랬죠. 2월달, 3월달 급등을 좀 만들었고,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행보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양상을 거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시세가 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직전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1,500원이고 위쪽에 지금 39,500원, 여기 이제 현재 박스권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은 4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 31,500원, 목표가 42,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파워 플라즈마 4,45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좀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좀 매수하신 분들은 직전에 이제 그 구간에서의 테마 때문에 아마 많이 형성되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테마 때문에 형성되는 분들이 좀 많을 거고. 이제 이 종목이 작년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그 연기 후에 상향되고 급등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목이 시장에 지금 현재 반등권과 함께 같이 밀고 올라왔다라면 실제로 이제 그 바닥권에서 그렇게 매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의 한계치가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딱 구간 가격대가 지금 거의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종목 제가 제일 처음에 상담했을 때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아마 목표 가격을 여기 1차 목표 가격 여기 근처로 드렸던 것 같아요. 3,600원 정도 제가 600원, 650원 정도 목표 가격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이제 거기 들어왔으니까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1차 목표 가격을 도달한 이후에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 조정 양상은 좀 거칠 것이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4,35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알콜입니다. 16,550원에 비중 20%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최근 몇 달 동안 테마도 많이 형성됐고 종목도 급등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제 지금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나온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 외의 반등이 좀 나왔죠. 2월달과 3월달에 걸쳐서 쌍봉을 만들면서 이중 고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좀 했고,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고점을 못 넘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못 넘어가는 반등에서는 시세가 꺾입니다.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나온 거래량을 이제 상회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극적으로 보시면은 뒤쪽에 그 앞에 거래량을 상회하는 큰 폭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갔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쫓아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후에 다시 이제 반락을 주면서 시세가 이제 좀 꺾여가는 모습이죠. 이번에 이제 내려갔다가 한 번 더 반등을 주면 시세가 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4,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8,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알콜 만나봤고요.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21,5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도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파미셀 좀 많이 받았고, 아마 이제 파미셀은 여러 가지 테마에 잘 엮입니다.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길레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그게 그냥 테마로 받아들여야지 실제로 좀 실적과 연관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하나의 이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1차적으로 급등을 했고 다시 급락을 했고 급등했고 급락하면서 이제 시세가 이제 옆으로 갔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고점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갱신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직 시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청산하거나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목표 가격을 조금 짧게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2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가능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좀 짧게 대응하고, 일단 한번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고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젠입니다. 98,700원에 20% 보내주셨어요. 네, 시젠도 역시 시장의 이제 중심에서 가장 가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접근을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조심 좀 하셔야 되고, 왜 이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시즌이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반등을 좀 이끌었고, 요거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시즌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보시면은 2017년도 800억대에서 지금 보시면 올해는 정말 큰 폭 성장했습니다. 4천억 정도까지 했고, 영업이익도 지금 원체 큰 폭 증가했기 때문에 몇 배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작년 대비로 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뭐 7, 8배, 6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에 주가가 2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12만 원 넘어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반영이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가려면 시적 창출이 이제 또 다시 새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 근처가 적정 가격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적정 가격에 들어가 버리면 비싸게 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중 고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중 고점의 형태가 좀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이 근처에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10만 원 정도 좀 짧게 자행을 하셔도 되고요. 10만 원 정도 잡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14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들어봤고요. 다음은 DR텍입니다. 2,000원에 비중이 15%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DR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정보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뒤쪽에 지금 나온 종목인데요. DR텍이네요. 오늘은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마도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급등주나 테마주가 좀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1차 반등 이후에 사실 이제 이번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양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왜냐면 아래쪽에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행보하고 행보 이후에 반등을 줬고 다시 고점을 눌린 후에 돌파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상승 구간에서 돌파가 더 들어왔어야 됐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돌파를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실망 매물이 고점에서 나올 때가 급등주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청산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청산 관점이 있고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이 좀 밑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선은 1,55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쉽지만 이 종목은 반등 시에 2,000원에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R텍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수가 현재 1968.11포인트 1.51%가 내리면서 오늘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2,000선까지도 터치를 했는데 금세 하락 전환하면서 쭉 밀려 내려왔고요. 오후장에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 전환하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오늘 수급입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매수세를 멈춘 모습이고요. 기관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먼저 시총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가 빠지면서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64만 원까지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삼성 SDI, LG생활건강 파란불평 가운데 LG화학 부합권이고요. 카카오 마찬가지로 언택트주 잘 가고 있습니다. 3.79%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708.5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내리고 있고요. 1.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오늘 흐름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밀려 내려오면서 장중 저점 702포인트까지 찍었고요. 낙폭 줄이는 듯 하더니 다시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만나볼까요? 오늘 수급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파란불 켜고 있고요. CJ는 2.52% 오르고 알테오젠도 2.8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까요?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고요. 펄어비스, CJ ENM, KMW, 스튜어드 드래곤 모두 파란불 켠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 2.36% 오르면서 9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지환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제 조정 좀 받았고, 사실 이제 오늘 그 시장을 놓고 보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상한가 전후 관계를 좀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를 좀 돌아섰고 삼성전자 매수를 하다가 오늘 이제 5천억대 정도 매도를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매도를 좀 하면서 소급이 살짝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이슈가 있다라거나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시장은 좀 많이 빠졌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빨간불이 나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거나 혹은 연기금이 현물을 매수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수해서 우리가 시장이 꾸준하게 플러스를 좀 유지해 왔는데 오늘 보시면은 연기금이 살짝 매도를 좀 했고 외국인들도 선물에서 매도하면서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연기금의 주식 현물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면 물량이 크지 않아도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봐야 되겠고, 어쩌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쨌든 지금까지 기조적인 부분인데, 이런 날 이제,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는, 조금, 기분이 이제 살짝 좋지는 않죠. 하지만 자세히 좀 보시면은, 오늘 기관의 이제 대규모 매도, 수장은 금융투자 쪽에서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한 2,300 정도 나왔는데, 어제,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어제도 매도의 주체가 기관의 금융투자였고, 금융투자에서 이틀 연속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물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선물과 연관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고 전혀 시세 연속성이나 시장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아플 수 있지만 너무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크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시장이 중국의 경제 관련된 부양책이 나오는 날 나왔다라는 것은 경계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경우 이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조정이 이어질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전부 매도하거나 이렇게 물량을 다 놓아버리면 또 시장이 바로 반등을 주거나 좋아질 때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면서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시장이 생각보다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조정으로 인정할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높게 싣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한 번 정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다음 주 초반 정도에 가서는 또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금요일 하락이 기분 좋지는 않지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1.41% 하락하면서 1970.11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1.04% 내리면서 708.55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 오르면서 1237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고요. 1,770원에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아마 대부분 이제 금요일이라서 아마 테마, 급등주 이쪽을 좀 많이 이제 매수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보유를 좀 하고 계시다면 대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오늘 이제 상한가에 진입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 이제 한 번 더 큰 폭의, 등락이 좀 나오면은, 아마도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일 건데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바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을 해서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갭으로 상승을 해서 그 갭 시작점에서 위로 밀어붙일 때 홀딩 하시다가 직전 고점 4,000원을 놓고 꺾이는 시점부터 4,000에서 4,100원 사이에서 전량 청산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82,000원에 비중 30%.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매수 가격은 지금 82,0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에 하셨고요. 계속 이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제 장기냐 단기냐를 놓고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단기 같으면 98,000원에 청산을 좀 하셨어야 되고요. 장기 같으면은 그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시세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설경제 TV에서 종목 상담을 이 종목을 하고요. 주말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배부른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랬냐면 실제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단기 목표 가격은 98,000원이고 중장기적으로 바로 1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 넘어서 13만 원 위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10만 원을 못 넘어가는 발언을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단기로 보신다면은 지지선은 7만 원입니다. 굉장히 멀지만 여기 이탈되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목표 가격은 지금 단기 목표 가격 도달 이후에 중기 목표 가격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이 30%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면 그렇게 사실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닌데 대웅제약을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상 그 연말에 특히 이제 연말에 내년에 제약회사 중에서 굉장히 좋아질 종목 하면 항상 손에 꼽히는 종목입니다. 그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목인데 막상 뚜껑을 열면 그 다음에 생각의 기대치만큼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그 다음에 실망을 안겨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간 반복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제품에 협업하는 제품과의 관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은 한번 바닥권에서 급등을 준 이후에 옆에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짧은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지선은 아래쪽에 94,000원 잡으시고요. 위쪽의 목표 가격은 1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성입니다. 매수가 8,700원에 비중은 20%. 후성이 요즘 조금씩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모양이 좀 많이 좋아졌죠. 모양이 좀 많이 좋아졌고 이 종목은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아니면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액이 한 2,480억, 2,500억 정도 왔고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기대치가 매출액이 2,800원,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로 꽤 괜찮게 지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좀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 코로나19 영향이 끝나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죠. 1차 상승 이후에 강하지는 않지만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이제 2차 상승은 이어지는데 이제 이런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홀딩 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에 지금 올라오는 모양이 좀 좋아지면서 목표 가격을 조금 상향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랬던 목표 가격보다 좀 상향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9,4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9,400원 도달 이후에 흐름을 좀 더 보고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목표 가격 9,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만나봤고요. 다음은 엔디푸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750원에 비중이 50%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응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우리 처음에 이제 테마 엮일 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 좀 높았고 매수 물량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들어왔고 근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굉장히 높게 들어왔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횡보가 지금 두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개인분들이 좀 지쳐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이면,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이 행보 구간 한번 보유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종목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이 형성하고 올라왔을 때 대량의 손바뀜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물량들이 지금 매물로 초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물량이 보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행보가 길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이 구간 안에서 좀 답답한 흐름인데, 이런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조금 뚝심 있게 버텼을 때 한번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확률적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능하면 좀 한번 홀딩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2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의 행보권에서 위쪽으로 치면 아마 좀 단기간에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그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6,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청담러닝입니다. 18,500원에 비중은 30% 보내주셨어요. 네, 이 종목도 뭐 전형적인 테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지금
이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 코로나19와 연관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후에 지금 이제 기대치가 아직도 남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 이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어쩌면 고점권에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후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옆으로 좀 버틴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대량 거래량 발생 이후에 옆으로 버티면 주가가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선은 이 종목은 1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8,500원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을 좀 보시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이탈할 때는 좀 빠르게 손절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2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이언스고요. 13,0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우리가 펀더멘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볼 필요가 있는데, 펀더멘탈 잠깐 볼게요.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이언스 그 실적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2017년도에 1,000억대 매출 시작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크지는 않지만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꾸준하게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한 번에 훅 커지진 않지만 꾸준하게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70억에서 200억대, 지금 210억, 228억, 오늘 223억 조금 정체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레이언스는 큰 폭의 펀더멘탈 개선되지 않지만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업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한번 시세가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전에 코로나19 급락 때 고점이 대부분은 아래쪽에서 아직 갱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고점이 갱신된 업종들이,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 형태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보시고, 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아마도 이제 아래쪽에 좀 지지선을 좀 받으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좀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11,4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위쪽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거치면서 위쪽에 목표 가격은 15,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33만 8천원에 비중은 50%.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꾸준히 잘 올라왔잖아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 섹터에서 좀 흘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LG화학은 내부적인 이슈로 이번에 이제 상당히 그 대비를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삼성 SDI나 LG화학은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SDI가 좀 더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또 후반기에 가면 LG화학이 또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LG화학에 추가로 배터리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 그렇게 보시면 이제 LG화학은 최고 이제 그 전기차 업체에서 1위 업체인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고, 2위 업체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의 2위 업체죠. 점유율은 15%, 14% 거의 비슷합니다. BMW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십시오. 계속 보유를 하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형성되는 34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만약에 4분기 이상까지 좀 끌고 가면 시세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까지 보면서 단기 목표 가격은 42만 원이지만 4분기까지 끌고 가신다면 이 이후에 목표가를 대폭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좀 가져가 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유라테크입니다. 6,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고점이 한번 나왔죠. 이 종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드릴 때 목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3번 정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 7,250원 그 구간이 절대 넘어가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작년 11월달,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그리고 2월달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표 가격이 왔죠. 목표 가격이 5월달에 겨우 이제 또 이 목표 가격이 왔습니다. 그렇죠? 7,250원 위에서 목표 가격이 형성됐고, 이제 목표 가격 찍고 이 종목은 코로나19 영향이 아닐 때 보시면은 주로 목표 가격 이후에 행보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5,800원, 목표 가격은 7,250원,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푸른기술입니다. 16,200원에 비중이 11%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종목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죠. 목표 가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 지금 두 종목 다 이제 왔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전에 이제 상담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했던 종목이죠. 목표 가격은 제가 17,500원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17,500원 말씀드렸고, 거기 보시면 이제 17,500원 찍고, 일단 이중고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목표 가격에 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지금 목표 가격 도달 이후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 구간으로 2차 상승을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매도할 종목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2,7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19,000원인데 돌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